안녕하세요, 뮤즈랜드TV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멜로디는 주어져 있고 다른 악기를 써서 편곡을 할 때 멜로디의 어느 위치에서 다른 악기 멜로디를 찔러주면 되는지 그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발라드곡 그대 오나요 프리코러스 부분입니다. 완성된 곡을 먼저 들어볼게요. 내일이 오면은 더 이상 긴 한숨 섞인 눈물들은 없어요. 잊지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 악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멜로디가 이렇게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반주악기에서 쓴 멜로디입니다. 반주악기의 반주 음형 패턴이 아니고 그 반주악기가 연주하는 멜로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멜로디가 주 멜로디가 있을 때 이 다른 악기 멜로디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끼어 들어가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악보를 보면서 원곡을 다시 들어볼게요. 내일이 오면은 더 이상 긴 한숨 섞인 눈물들은 없어요. 지금 프리코러스 부분에서 나오는 악기들은 통기타, 베이스, 피아노가 있고 드럼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 곡을 미디 편곡을 다 끝낸 다음에 일렉기타도 또 따로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일렉기타는 지금 여기서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렉기타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이 프리코러스에서 주요하게 쓰인 통기타, 베이스, 피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멜로디 보시면 내일이 오면은 더 이상 긴 이렇게 긴 이분음표로 음을 길게 가고 있죠. 이렇게 멜로디 음이 길게 가고 있을 때나 아니면 쉼표가 나와서 쉬고 있는 구간, 그런 구간에는 다른 반주악기에서 반주악기의 멜로디를 이 구간 안에 끼워 넣을 수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긴 하면서 쭉 길게 끌고 있을 때 통기타가 이런 멜로디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같이 들어보면 긴 할 때 딴따다다다단 이런 멜로디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숨 섞인 이러면서 한숨 섞임이라는 그 리듬은 8분음표 딴딴딴딴 이렇게 정직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멜로디라 가지고 이 멜로디에 똑같은 리듬으로 해서 통기타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정으로 보자면 멜로디가 시라솔피 이렇게 가고 있죠. 이 음에서 3도를 높이면 이런 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통기타를 악보로 이렇게 그렸지만 이 통기타를 이 악보로 보고 그대로 연주를 하면 실제로는 얘보다 한 옥타브가 낮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멜로디하고 통기타가 만나서 진행을 할 때는 D샵하고 B하고 이렇게 만날 테니까 즉 6도로 만난 6도 화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통기타 같은 경우 얘네들을 원래 음의 위치, 그러니까 실제 나는 음의 위치로 이 악보를 그리게 되면 덧줄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그리게 되니까 그게 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옥타브 위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보시면 딴따단딴딴 이렇게 가고 있죠.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의 리듬을 이렇게 쪼개서 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멜로디 자체가 이렇게 8분음표 정직하게 딴딴딴딴 이런 리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에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멜로디 자체가 리드미컬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 마디에 오는 이것처럼 하면 됩니다. 뭐냐면 한숨 섞인 눈물들은 딴딴딴따 이런 리듬의 형태죠. 그 리듬의 형태를 이번엔 피아노에서 그대로 똑같이 그 멜로디를 중복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눈물들은 이라는 이 리듬의 형태를 피아노 오른손에서 그대로 똑같이
리듬을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음정도 똑같고 리듬도 똑같고 그렇게 해서 보컬 멜로디의 이 라인을 부각 또는 강조를 해주려고 피아노에서 이렇게 주 멜로디를 중복을 시킨 겁니다. 발라드 같이 템포가 느린 곡에서 베이스를 이렇게 리드미컬한 리듬으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멜로디를 봐야 됩니다. 멜로디를 보고 아예 이렇게 쭉 비어있는 공간이 있든지 아니면 정직하게 나가는 구간이든지 그렇게 되면 베이스가 리드미컬하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더 극단적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숨 섞인 이런 멜로디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리드미컬하게 아무렇게나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틀어볼게요. 얼핏 들으면 뭐 어울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보컬이 저렇게 부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베이스를 지금은 그대로 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베이스를 얘를 이번에는 정직하게 가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는가요? 멜로디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가고 있을 때는 차라리 다른 반주악기에서 정직하게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제 리듬적으로 섞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그 리듬 합산이란 말을 늘 쓰죠. 리듬을 합산을 해보면 여기서 쭉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보면 16분 음표가 있고 또 여기 얘가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음이 돼서 또 16분 음표의 리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로도 상당히 복잡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 반주악기를 이렇게 정직하게 가도 멜로디 자체가 리드미컬하기 때문에 이 멜로디의 리드미컬함이 오히려 더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리드미컬한데 뭐 베이스나 통기타나 다른 데서 나오는 멜로디도 막 리드미컬하게 꼬여버리면 오히려 사운드는 더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멜로디가 나온다면 오히려 반주악기에 나오는 멜로디를 비교적 간단하게 가고요. 얘가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한 멜로디로 간다면 다른 반주악기에서는 좀 더 리드미컬하게 가도 전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곡을 자기가 스스로 편곡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사운드가 뭔가 입체적이지가 않고 뭐 좀 단조롭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곡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오면은 더 이상 긴 한숨 섞인 눈물들은 이번엔 클리셰를 설명할 텐데요. 클리셰 그러면 프랑스 말로 상투적인 진부한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거를 음악 용어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베이스 진행을 볼게요. 레 도샵 도시 하고 반음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 반음으로 하행하는 이런 패턴인데 그동안 많은 음악들에서 이렇게 반음으로 하행하는 진행 패턴을 워낙 많이들 쓰다 보니까 이거는 상투적이다 또는 진부하다. 그래서 아예 이런 진행에다가 클리셰란 말을 붙인 거예요. 요즘 나오는 음악에도 아주 흔히 쓰이는 거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진부하다, 상투적이다 뭐 그런 말을 쓸 수는 없겠고 그냥 이렇게 반음계적으로 하행을 쭉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은 베이스같이 제일 아래 성부에서 줘도 되고 제일 윗성부, 예를 들면 스트링 같은 악기가 반음계로 아래로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을 써도 되고요. 이런 클리셰를 꼭 제일 아랫성부 또는 제일 윗성부에만 써라 그런 법칙은 또 없어요. 가운데 성부에 이런 게 와도 상관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위나 제일 아래 성부에 이런 하행 패턴이 반음계 하행 패턴이 와졌을 때 제일 효과적으로 잘 들리더라라고 해서 그렇게들 쓰는 겁니다.
이 클리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코드를 썼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다시 악보로 돌아갈게요. 여기 있는 코드 이름들은 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그 코드 이름들인데 일단 얘네들 다 무시할게요. 이렇게 메인 멜로디를 썼을 때 일단은 코드를 먼저 깔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코드를 한번 깔아봤어요. 아주 기본적인 코드들만 나오고 있죠. 초보적인 화성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이렇게 가장 쉬운 코드로 깔아봤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멜로디하고 봤을 때 이 코드들이 크게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들죠. 그리고 이 멜로디가 가진 느낌을 다 살려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코드를 하나씩 바꾸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이렇게 편곡을 하면서 쉬운 코드를 깔았다고 먼저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쉬운 코드를 했을 때 이 부분 먼저 보면 여기에서는 딱히 뭘 더 바꿔야 된다라는 느낌은 안 드니까 이대로 E 마이너 A7 이렇게 확정을 하고요. 화성악을 풀다가 잘 안 풀릴 땐 이렇게 확정된 코드가 하나 있을 경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다음에 나올 화음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G 코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한숨 섞인 눈물이라는 가사 뜻을 더 살려주고 싶고 좀 더 멋진 코드를 만들고 싶어서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여기 E 마이너 코드가 나오죠. E 마이너 코드를 꾸며줄 수 있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찾으려면 여기 E 마이너 코드니까 루트가 E가 되죠. E 음에서 다섯 번째 위듬 그러면 미, 파, 솔, 라, 시 해서 B 음을 루트로 한 코드가 되는 거죠. B 음을 루트로 하고 거기서 그 B 음을 루트로 해서 도미넌트 7을 만들어주면 그게 곧 B7 세컨더리 도미넌트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음이 7이니까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까처럼 G 코드에서 E 마이너로 이어지면 이런 사운드가 될 텐데 B7에서 E 마이너가 이어지니까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뜻에도 이렇게 한숨 섞인 눈물이라는 가사에서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런 그런 분위기를 또 원하기도 했고요. 그럼 여기를 B7, E 마이너를 위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쓰기로 확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앞에 코드를 원래는 제가 D7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냐 보면은 뭐 이렇게도 어울리죠. 근데 여기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왔으니까 실용음악 화성학에서는 이것도 거의 공식처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쓸 것 같으면 실용음악 화성학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나오는 게 이 앞에 2가 오게 됩니다. 251이라고 하죠. 이 251을 쓸 때는 먼저 목표되는 화음을 봐야 돼요. 목표되는 화음이 우리는 E 마이너니까 E 마이너의 2가 되는 겁니다. 여기 위치가 E 마이너 기준으로 봤을 때 2가 오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코드가 F 샵 마이너 7 플랫 피프 이런 이름부터가 복잡한 그런 코드가 오게 되는데 이 모두가 다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목표하는 화음이 E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다 E 마이너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제일 쉽게 생각하려면 목표되는 화음이 E 마이너니까 E 마이너 스케일에서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E 마이너 스케일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화음 그리고
얘는 5번째로 나오는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하는 게 E 마이너니까 E 마이너를 위한 2, 5, 1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에 맞게 음을 고치면 루트는 F샵이 되고, 그리고 오른손에서는 멜로디하고 같은 음을 줄게요. 3음, 5음, 7음 이렇게 구성음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아까처럼 D7을 그대로 쓰면 이런 느낌이었는데 F샵 마이너를 쓰게 되니까 (2, 5, 1) 진행을 씀으로 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용음악에서는 거의 공식 또는 아주 흔하게 나오는 패턴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2, 5, 1 진행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마디를 보면 그냥 D 코드로 쭉 4박을 다 끌고 있을 때 이런 사운드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코드를 2박씩 쪼개음으로 해서 꽤 사운드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여기를 같은 코드로 4박을 하려니까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D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만 썼는데 여기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D 메이저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C샵을 이렇게 윗성부로 올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C샵이 나중에 C 내추럴로 반음 아래로 해결을 하는 듯한 그런 진행을 보여주게 돼서 같은 성부에서 이렇게 반음 변화됐을 때 소리가 제일 부드럽게 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또 얘가 너무 갑자기 확 뛰어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듣기에 어떤가요? 여기 D, C샵, C 내추럴 이렇게 쭉 떨어지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반주 사운드에서도 뭔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음을 구성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반음 아래로 하행하는 그런 패턴이 완성이 된 거를 발견을 하고, 그대로 윗소리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 스트링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 높은 음에서 레, 도샵, 도시 이렇게 떨어져 주면 아주 완벽하겠죠. 그런데 여기 프리코러스 부분에서는 아직 스트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음역에서 나올 만한 악기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윗성부에서 이게 들려주면 딱 좋겠는데 윗성부는 더 이상 악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제일 아랫단,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이런 움직임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돼요. 이 D가 여기서 C샵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어차피 여기 F-7 플랫 5th에도 이 C 내추럴 음이 들어가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바꿈 화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베이스를 이렇게 반음 하행하는 클리셰를 쓰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 윗성부를 고쳐야 돼요. 왜냐면은 윗성부가 똑같이 8도죠. 이거 D, D 같은 음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베이스가 C샵, C샵, 즉 여기도 8도, 8도, 클래식 화성학에서 말하는 병행 8도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C 같은 음이 C, C, 최고 윗성부에서 계속 8도, 8도, 8도 이렇게 만나니까 전체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 화음감이 뚜렷하게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식 화성학에서는 이렇게 병행하는 8도 진행을 금한다. 특히 이 외성이라 그래요. 바깥 소리에서
팔도 만난 소리들이 계속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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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화음감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금한다라고 클래식 화성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 강의를 보는 분들 중에서는 클래식 화성학을 전공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실용음악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실용음악이 오게 되면서는 이 병행 158도 어쩌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실용음악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귀가 즐거우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래서 정통 클래식에 기반한 합창곡 또는 오케스트라 편성의 그런 곡을 쓸 거가 아닌 이상 클래식 화성학에서 설명하는 그런 병행 158도는 너무 그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병행 8도를 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최외곽 소리들이 병행해서 병행 8도로 진행하는 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윗소리에 있던 소리를 다 아래로 내리고요. 그리고 C샵은 여기 이렇게 중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베이스에서 이미 들어갔으니까 얘는 루트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C샵이 이렇게 최외곽에서 만나고 있는데 얘를 내릴 거예요. 어디로 내리냐면 이렇게 되면 근음이 없으니까, 루트가 없으니까 오른손에서 이 루트 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전체 피아노 구성이 이렇게 화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